공부 잘 시킨 엄마들이 모두 모인 곳. 굳이 사립을 보내지 않아도 사립의 퀄리티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사 오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아이들의 학습 능력은 거의 유전입니다. 공부 안 하면 따돌림 당하는 지역. 동서남북 어딜 봐도 학원. 자신의 아이에게 좋은 대학,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한 사교육의 성지. 그런 상이동으로 이사를 오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대학교 출신. 거기에 박사이며 프랑스학위 경력까지 있는 엄마 이은표. 그렇게 자신의 공부는 정말 잘했지만 자식에 대한 사교육에 대한 생각은 1도 없는 가방끈만긴 엄마였죠. 동네 어떤 거 같아? 그냥 뭐 학교가 단지 앞에 있는 건 좋더라. 그게 다야? 이 동네 못 들어와서 안달이는 엄마들이 수두룩 빽빽인데 에이 그게 달 리가 없지. 내가 제일 혐오하는 게 뭔지 아니? 자기 욕망 애한테 푸는 엄마들이야. 애는 애고 나는 나지. 뭐 그게 말처럼 뭐 쉽냐? 애가 나고 내가 애지. 시어머니가 해준 집에 살며 구박은 덤이었죠. 아니 그리고 저 책 싹 다 버리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귀신 나오는 집꼬라지 하고는 아이고 하여간 고집은. 그녀는 거성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온 수재지만 교수 임명을 앞두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 학계에서 사실상 퇴출되게 되었죠. 과거의 영광은 아직 놓지 못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사를 온 은표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호두를 쓸 수가 있어요?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여성. 그거 서울 호텔이랑 똑같은 데서 납품받은 거예요. 우리 가게가 재료 엄선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나. 뭐요? 트집? 그때 지켜보던 은표에게 손님, 판정의 손길을 내미는데 이것 좀 드셔봐 주실 수 있을까요? 은표의 말에 따라 두 사람 중 누구의 자존심이 무너질지 결정되는 상황. 맛 좀 판별해 주세요. 이 호두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거 계산하실 거죠? 예. 솔직한 대답으로 인해 추자한을 닮은 여성에게 비호감을 사게 된 은표. 이거는 서비스. 감사합니다. 전 진짜 괜찮았거든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그런데 하필 그 여성이 이사온 아파트의 주민이었죠. 왜요? 제가 뭐 해코지라도 하러 온 줄 아셨어요? 거기에 앞집. 누군가 조심하라 경고했던 유빈맘이었죠. 앞집 사시는구나. 어제 이사 오셨죠? 네. 뭐라도 사서 인사드렸어야 하는데. 요즘 뭐 그런 인사 하나요? 서로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되지. 첫인상 지대로 막았네. 아 너무 웃겨. 그러니까.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엄마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었죠. 사실 그 언니 진짜 장난 아닌 사람이거든. 우리 동네 되게 유명한 돼지 엄마의 남편은 의사. 심지어 첫째는 거성대 영재원 다니고 그리고 그 딸은 기다려봐. It is slow, but it is high too. It is 완전 극성 엄마구나. 가장 중요한 거는 언니 이 동네에서 그 언니한테 밉보이잖아? 그만이 끝이야 끝. 상위동 엄마계 권력순위 최상인 변춘희. 은표는 그런 인물에게 찍힌 그런 게 것이죠. 엄마들 사이에서는 뭐 아무튼 뭐 펜트하우스 여신 말고는 그 언니가 인간계에서는 짱이지 짱. 하지만 인간계를 넘어선 꼭대기층인 펜트하우스에 사는 범접 불가의 여신도 있다. 그 사람은 언니는 알 것도 없고. 아무튼 언니 오늘 생파에 딱 와가지고 그 언니랑 좀 잘 풀어봐. 그렇게 한 아이의 생일 파티. 아이들은 신나게 놀고 있지만 엄마들의 탐색전이 벌어집니다. 대학은 거성대요. 거성대. 그만 좀 해. 그때 최고 핵인싸
유빈맘 변춘이가 등장합니다. 유빈 언니 오셨다. 아우 언니 이제 오네. 언니 주인공이야.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원어민 마술사는 어떻게 하세요? 내가 다 알아봤지. 내가 말했잖아. 클래스가 다르다니까. 안녕하세요. 같은 반인 건 또 몰랐네요. 거성대 나오셨대. 그런데 아이들의 공부에 자유방임주의인 은표는 아이들 교육에 집념을 다하는 엄마들의 자존심을 간과합니다. 저기 애들 공부는 어떤 식으로 시키고 계세요? 뭐 학원은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전 그런 쪽 엄마는 아니라서요. 그런 쪽 엄마요? 상황 파악 안 된 은표의 자존심 터치보드가 이게- 켜지는데요. 전 아직은 막 시키고 푸시하고 이런 거 잘 못하겠더라고요. 제 성격이랑도 안 맞고. 솔직히 아직 1학년인데 그렇게까지 학원을 돌리고 이러는 건 그냥 애들한테 스트레스만 주고 엄마 욕심이 아닐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눈치 없는 엄마는 넘을 수 없는 상위동의 장표 변준이의 신경을 건드린 은표는 바로 아싸가 돼버립니다. 그게 친한 사이 아니니까 생각해. 언니 이럴 때만 너무 또 아니라. 네, 사람이. 그리고 생일 파티를 장식할 유빈이의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려는데 박수 주세요. 은표의 아들 동석이가 엄마의 행보를 이어갈 대환장 클래스 실수를 저질러 버립니다. 정동석! 불꺼! 그렇게 동석이와 동석맘 은표 둘 다 비호감 모자가 되어버립니다. 너 전에 학교에서도 이랬어? 아 몰라. 아니 오늘 저렇게. 그런데 연주가 끝나고 아무데나 놓여진 유빈의 바이올린. 그건 무슨? 어? 다 해먹어라. 다 해먹어라. 근데 다 해먹어라. 수백만 원 상당의 바이올린을 바사삭해버린 동석. 이젠 비호감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동석 모자. 동석이가 직접 사과드리고 싶다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악기값이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우리 애가 내일 모레 콩쿨이거든요. 손에 익은 악기가 저 지경이 돼서 콩쿨도 못 나갈 수 있는데 변상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아, 네. 그쪽으로 계좌번호 넣었으니까 입금해 주세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책장을 구하고 있던 은표에게 눈에 띄는 중고 물품 알림이 뜨는데요. 거래 장소는 꼭대기층 여신이 사는 펜트하우스. 나 엄청 예쁘다. 그리고 그때 집주인 서진아가 은표를 목격하는데 무거울 텐데. 은표야. 은표를 알아보는 진아. 그런데 은표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명은 매우 반가워하고 한 명은 썩은 표정인. 대체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니? 애들까지 같은 반이고. 프랑스에서는 왜 갑자기 떠난 거야? 박사는 왜 그만두고? 여기선 어떻게 지내고 있어? 남편은 뭐 한 사람이야? 일은 안 해? 무차별 질문 공세가 이어지고 내가 너무 쉬지 않고 물어보지? 나 진짜 너 너무 보고 싶었거든. 하지만 저렇게까지 반갑다는 진아의 태도가 석연치 않은 느낌의 은표. 그리고 그녀의 눈에 띈 가족 사진들. 은표는 진아의 남편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왜지? 너무 잘생겨서 그런가? 거기에 기가 찬 듯한 은표. 지금 남편이랑 너무 비교되나? 그런데
떨어진 사진을 보는 진아의 표정을 보니 보통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진아는 한국계 프랑스인 남편에게 은표를 받단 말을 꺼내는데 은표가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갑자기 너무 든든해지는 거야. 우리 너무 특별한 인연인 것 같지 않아? Qu'est-ce qu'un pieu peut-il bien faire? 뭐지? 은표랑 남편 너네들 무슨 사이세요? 다음날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은표. 그 차력으로 얼마고 많이 했고. 엄마! 다른 사람들도 그녀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쉽게 알아보는데요. 그때 은표의 옆을 지나가는 루이. 사실 과거 프랑스 유학 시절 서진아의 남편 루이와 은표는 연인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사랑했던 그들 사이에 들어온 것이 서진아였죠. Un pieu. Qu'est-ce qu'il y a? Ça va? 그리고 그때 루이의 여심 공략 넘버원 공주님 함께 시전합니다. Ça va? 그렇게 전 남친 루이의 도움으로 병원에 왔지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내심 부끄러운 은표. Tu n'as vraiment pas besoin de faire tes examens approfondis? Non, ça va. Mais t'aurais pu me laisser partir en taxi. Mais non, je ne peux pas. Tina m'a dit qu'apparemment, tu l'as croisé dans le quartier. Oui, toute coïncidence, n'est-ce pas? 또 보자. 한편 마음에 들지 않는 은표가 펜트하우스의 남편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의아하게 쳐다보는 변춘이. 집에 돌아온 은표는 근사한 전남친 루이를 보다 남편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은표야, 우리 밥 안 줘? 나 배고픈데. 아 참, 내 아디오스 팬티 어디다 놨어? 아까 씻으려고 찾았더니 못 찾겠더라. 당신은 내가 이 집 가정부로 보여? 어? 초저녁부터 누워있는데 왜 저러나 관심도 없고. 왜? 무슨 일 있었어? 됐어.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물어보는 척하지 마. 그 내 아디오스 팬티. 그냥 내버려두라고! 자, 예. 아디오스에 미친 남편이 너무나 밉상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부모 참관의 날. 어머, 교수님 납치셨네. 생일 파티 이후 그녀를 무시하고 까내리는 학부모들. 그리고 교내 탑클래스 인싸가족 악린의 가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선망하는 저 부부가 은표에게 아는 척을? 은표야, 많이 아팠다면서. 그리고 왜 루이 만난 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생각해보니 루이가 앙리 아빠인 걸 얘기를 안 했더라. 놀랐지? Ça va? Oui, Tu as fait tes examens approfondis? oui. Ils ont dit que c'était une anémie pernicieuse. 유창한 불어 실력으로 대하는 그들을 지켜보는 학부모들. 너무 많아서 그런가? 그리고 클래스 상승기회를 포착한 은표의 육촌 동생 박윤주. 안녕하세요, 악리 언니. 저 은표 언니 친척 동생 수인 엄마. 어머나, 정말요? 저 은표랑 되게 친한 친구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이 언니는 이렇게 멋진 친구분을 두고 저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은표를 따돌렸던 인싸 학부모들의 모든 시선이 이 무리에 쏠려 있습니다. 이후 수업을 시작하는데 초콜릿가 10개 들어있어요. 그럼 바구니가 지금 3개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3개가 떨어져 있는데 그때 정동석 앞에 보고. 칠판을 등지고 열띤 수다 중인 은표 아들 동석이. 반에서 유독 집중력이 떨어지는 동석이. 정동석. 학업 능력이 곧 권력인 이 동네에선 용납할 수 없는 상황.
우리 동석이는 묶음수 다 알아서 지금 장난치는 거죠? 동석이 한번 말해봐요. 이거 다 합쳐서 몇 개예요? 저 얼른 봐. 495개요. 역시나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다른 동석이. 뭐야, 쟤는 맨날 저래. 야, 그러지 마.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2학기 학급 어머니 대표 뽑기를 진행하는데 한 학기 동안 고생해주신 주핀 어머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후임으로 맡아주실 분을 선생님? 제가 1학기 동안 반장을 하면서 여러 의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이루지 못한 과업들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2학기도 제가 근데요. 제가 이제 의견을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 줄핀 어머니께서는 이제 한 학기 동안 너무나 우리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셨고 우리 유빈 어머니께서 반장을 해주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감히 의견을 내봅니다. 아 그러시군요. 아유 뭐 부족한 게 많은 제가 뭐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머님들이 원하신다면 그러면은 다수결로 한번 정해볼까요? 예. 자, 우리 줄핀 어머님이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손. 우리 유빈 어머님이 반장을 했으면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은 2학기 반장은 우리 유빈 어머님. 그런데 선생님이 동석에 대한 상담을 합니다. 애들이 좀 늦대고 이런 거야. 애들 성향 차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착석이 안 돼서 남들한테 피해를 주고 그러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공부가 다인 이 동네에서 동석이를 자유롭게 키우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상해동에 깨어있는 엄마들의 모임 상깨모를 찾으러 갑니다. 전학생 어머니? 현명한 엄마들끼리 연대해야 됩니다. 옆집 아줌마들의 카더라 통신에서 아이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추신학교 차별금지법이라는 요 법을 우리가 제정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 하지만 분위기 파악 후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도망치는데 시청이 나을지 여의도가 나을지 저랑 좀 더 얘기 나누고 가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섭섭하게. 그리고 또 적을 만들어버리는 그 발언을 시전하는 은표. 죄송해요. 전 사실 이런 쪽 엄마는 아니라서요. 이런 쪽 엄마요? 관계 유지용 사회생활 멘트 따윈 안 치는 공부 스탯 올인형 은표. 그렇게 집에 돌아온 은표는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놀던 중 저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졌어요. 어딘가에서 놀이터를 향해 유리병이 떨어졌습니다. 아 맞다, 내 머리띠. 유빈아. 유빈아. 그때 두 번째 낙하물에서 유빈이를 구해준 은표. 엄마, 저 아줌마가 나 구해줬어. 그렇게 비호감에서 자식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으로 등극한 은표.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상처가 꽤 깊어요. 조금만 더 찢어졌어도 큰 병원 가야 했어요. 관리실에서는 뭘 하는데? 아, 일단 CCTV로는 좀 확인이 어려운 게요. 주차장에서 접촉사고 딱 나면은 번호판이 안 보여가지고 그 아파트 중간으로 카메라를 옮겨 달았대요, 저번 달에. 아, 그리고요, CCTV도 막 경찰 아니면 안 보여준다는 거를 막 제가 호통을 쳐가면서 떼를 썼죠, 보여달라고. 901동에 상위 유치원 나온 애는 앙리랑 줄핀이 이렇게 둘이 사는 건가? 네. 사실은 내가 아까 유심히 봤는데 깨진 조각들이 엄청 색색으로 반짝였거든. 근데 우리 집에서도 컵 하나를 깨트렸는데 똑같이 색색으로 반짝이는 컵이 있었어. 유리공예 견학 갖다 받은 컵. 어쩌면 생각보다 쉽게 범인을 잡을 수도 있겠네. 그리고 그 악기값 주지 마세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식의 목숨. 은표는 그것을 지켜준 거죠. 보여주셨는데 사례를 들여도 모자랄 판에 돈을 받는 건 예의가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그래요? 그렇게 큰 돈을. 정 부담스러우시면 커피나 몇 번 사시면 되겠네요. 이제야 은표에 대해 마음을 연 유빈만. 언니! 언니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단번에 유빈 언니 눈에 딱 뜨냐? 빛도 단번에 탄것 같고. 아유. 언니, 아무래도 유빈 언니 범인 줄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지? 왜? 아니 뭐 유빈 언니랑 줄핀 언니랑 뭐 앙숙 관계기도 하고. 사실 그 집 재혼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새아빠랑 애들이랑 좀 분란이 좀 있지 않겠어? 근데 왜 앙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에이 언니 악리는 아니지. 걔네 부모가 얼마나 끼고 키우는데. 하지만 진아의 집인 펜트하우스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체크하는 은표. 모두가 의심조차 하지 않는 앙리 엄마 서진아. 하지만 은표만은 그 의심을 놓지 않습니다. 물론 은표가 진아를 의심하고 밀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Vous êtes Gwen? 가장 소중했던 것을 빼앗겼기 때문이죠. 한국 분이세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은 너무도 아름답게 사랑했습니다. 지금과는 달리 생기 있고 행복해 보이는 은표. 뭔가 심심해. Congratulations. Thank I'm you. so I'm so happy. Thank you. You're so nice. Félicitations, mon père. Je sais que c'était pas facile. Merci. 그리고 은표가 가장 행복한 순간 등장했던 그녀 서진아. 은표야, 어쩜 이런 곳에서 다시 보니? 어허, 눈빛 봐라. 그리고 느껴지는 불길한 직감. 로이의 마탱이가 버린 눈에서 드러난 불안감은 결국 친구였던 진아와 연인이었던 로이의 배신으로 이어졌는데, 그렇게 의심스러운 앙리네를 찾아가는데 얼떨결에 숨어버린 은표. 오늘은 뭐 배운다고?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야, 난 아직도 안 배웠어 그거. Was ich letztes Mal gelernt habe, ist, dass Menschen anatomisch eine Bedingung erfüllen müssen, eines Volkes zu sprechen. 한편 줄핀 엄마를 쫓아간 유빈 엄마.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이러십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세요? 줄핀 어머니 같으면 자기 애가 죽을 뻔했는데 가만히 계실 수 있어요? 이전에 해묵은 감정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 애들을 저격하시는 건 아니죠? 물론 증거가 없기에 그렇게 흐지부지되고 은표와 유빈 엄마는 우연히 잠시 만나 산책을 합니다. 동성맘! 언제 시간 되면 동석이 스트레스 좀 풀어줄 겸 킥 하나 같이 가요. 네. 혹시 근처에 저희의 다닐 만한 학원이나 선생님 아세요? 앙리 엄마도 절친이라면서요. 그쪽도 뭐 많이 알 텐데. 아빠도 적극적이고. 이 동네에선 아무리 친해져도 학원이나 교육 정보는 쉽게 알려주지 않았죠. 잊어버리세요. 제가 괜한 걸. 이번 생에 부모는 처음이라 서툴고 버거운 부모님들의 이야기. 육아에 지친 분들 모두 힘내세요.
차라리 자신이 공부할 때가 더 편해 보이는 은표. 무심한 듯 챙겨주는 유빈맘의 꿀정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동네 애들 1차 목표는 죄다 거성대 영재원이야. 그 다음은 교육청, 그 다음 학급 영재. 왜? 그래야 공부 잘하는 애들 커뮤니티에 껴주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소위 명문대 가는 애들 전국 몇 할 것 같아? 거성대 출신으로서 이지하게 갔던 은표. 상위 3%. 그럼 영재고 과학고 가는 애들은? 상위 3%. 그러니까 언니, 영재원이 진짜 영재를 뽑는 데가 아니라 명문대 갈 애들을 선별하는 기관인 거고, 이 동네 엄마들이 죄다 거기 보내려고 막 뭐 대회니 상장이 난리를 치는 거야. 이때 누군가 찾아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뭔가 어색하면서 불편한 기류. 동석이랑 같이 우리 집에서 놀면 안 돼요? 시간 되면 잠깐 놀러 안 올래? 은표와 진아의 어색함에 진아와는 더 어색한 유빈맘까지 더해져. 다들 어디 가세요? 언니, 저희 지금 안인에 놀러 가는데 언니도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가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한 명 빼고 최고 어색한 4인의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런 동석 엄마는 프랑스에서도 학위를 따시고 한국에서도 박사를 따시고 엄청난 재원이시네. 프랑스 박사는 따기 전에 그만뒀어요. 아니 그걸 왜 맘대로 말해? 그때 은표 보고 모두가 최연소 프랑스 박사학위 수여자가 될 거라고 기대감이 대단했는데 그때 왜 그만뒀어? 거의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순수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먹입니다 계속. 그때 악년마. 동석 엄마가 말하기 싫은 거면 어쩌려고 그런 걸 물어봐요. 오히려 이런 모습 보면 첫인상과 달리 화장실 좀. 유빈맘이 진짜 괜찮은 사람 같죠? 그때 진아의 미술 작업실이 눈에 보이는데 작업실을 보자 은표는 학창 시절이 떠오릅니다. 사실 우리 아빠 서양화가거든. 거성대 교수야. 거성대 교수의 서양화가인 진아의 아버지. 반면 페인트 가게를 하던 은표의 아버지. 같은 물감이지만 다른 환경의 두 사람. 은표는 항상 진아가 부러웠습니다. 여기서 뭐해? 다시 작업하고 싶어? 난 아직도 네가 작업 그만둔 게 너무 안타까워. 참 재능 있는 애였잖아. 근데 있잖아, 너 유빈맘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실 저 여자 약간 무서운 데가 있거든. 나도 웬만하면 안 엮이려고 노력 중인데.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 너 생각해서. 엄마, 이제 집에 가. 잠이 하나도 없어. 그때 자막 없이 외화 영화를 보는 아이들과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동석이의 차이에서 현실을 깨닫는 은표. 자막이 야, 저기 어떻게 빠져? 이 사건으로 은표는 자신의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게 아니라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롭게 키우자는 자신의 신념이 오히려 내 아이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불안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은표를 다시 찾아온 진아. 내가 미안했어. 프랑스 얘기를 꺼내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너 주눅들 거 없어. 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 네가 너무 자랑스러워. 은표는 끊임없이 차갑고 이거 진아는 끊임없이 들이대는 이 상황. 이번에 전시회에서 판매하려고 10장 한 종으로 만든 거거든. 너 강의하러 갈 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정성 어린 선물에도 영혼이 하나 없는 은표의 눈동자.
너랑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 어울릴 줄 알았어. 그 시각 정체불명의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가는 유빈맘. 상당히 수상한 짐을 옮기고 있는데 그리고 그 장소에서 폭발한 음표를 발견합니다. 왜 그래, 은표야? 그래. 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맑은 얼굴로 사람 속 뒤집어 놓는 이상한 재주가 있었어. 내가 네 진짜 얼굴을 모를 것 같아? 겉으로는 생각해주는 척, 안타까운 척, 그러면서 뱀의 혀처럼 남의 아픈 곳만 후벼 파는 이 가락한... 미안해, 은표야. 나는 내가 이제 공평해졌지? 드디어 진하게 쏟아낸 은표의 외침. 상위 초의 최하위 동성맘이 최상위급 악리맘에게 날린 시원한 샷. 앞으로 동성맘이 보여줄 시원한 한방이 기대되는 거기에 전남친을 같은 동 같은 반에서 학부형으로 만나다니. 선물을 주고 뺨을 맞은 진아는 은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사실 은표는 어릴 적부터 느낀 자격지심이 폭발해 결국 저지르고 만 것이죠. 나도 CD 플레이어 사줘, 엄마. 나만 CD 플레이어가 없는데. 미대 교수 아버지의 부유한 서진아와 비교됐던 은표의 집안 사정.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 2인자가 1인자한테 극단적인 열등감을 느끼는 걸 말하는 심리학 용어죠. 가정 환경뿐 아닌 모든 면에서 느낀 열등감. 너무나도 달랐던 지난날 그리고 지금 두 사람의 표정. 은표야. 하지만 그럼에도 뺨을 때린 것엔 마음이 편할 수 없는데. 그리고 다음날 유빈만 변춘이를 찾아간 은표. 저 부탁이 있는데요. 사실 제 공부한다고 애들 교육은 등한시 했거든요. 전 그런 쪽 엄마는 아니라서요. 근데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막 없이 영어를 알아들으며 영화를 본 또래 아이들과 달리 영어를 몰라 쓸쓸히 어울리지 못하던 동석을 본 은표는 도움을 요청합니다. 죄송하지만 아이들한테 맞는 방법은 스스로 찾는 거지. 조언을 듣는다고 해결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유빈맘은 충고를 해줄 뿐 네. 조언을 해주진 않습니다. 그쵸. 그렇게 일단 유명 학원에 막무가내로 보내기를 시전합니다. 하지만 동석이의 테스트 결과는 학원 등록조차 낙제점이었죠. 그리고 선행학습이 안 된 동석이를 무시하는 학원 선생님들. 이 동네에서는 2년 선행 정도는 기본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레벨을 나눌 수가 없거든요. 네, 죄송하지만 다른 학원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선행반만 가능하고 현행반은 아예 안 해서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성과에 과민한 부모의 모습들. 민우는 붙었는데 너 왜 떨어졌는데? 거기에 아들이 욕먹고 있는 것까지 듣게 된 은표. 아 진짜 동성이가? 블랙리스트라고 아주 소문이 쫙 퍼졌어. 급이 떨어져. 급이. 언니 장 보러 왔어? 그 블랙리스트는 누가 있습니까? 이 동네는 아이들도 등급을 나누나 보네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근데 어떻게 아직 자라지도 않은 애들을 등급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냉혹한 상위동의 현실이었죠. 분명 무슨 말인지. 그렇게 자신의 교육 철학과 맞지 않는 이 동네를 벗어나려는 은표. 이런 기형적인 환경에서 우리 애들 못 키우겠어. 전부터 알아보던 대안학교가 있어. 거기 좀 알아볼까 싶어. 하지만 은표와 동석이 겪는 상황을 모르는 동석의 아빠 정재용. 네가 쪽팔려서 그런 거잖아. 어딜 가나 윗동네는 경쟁이 치열한 거지. 우리 동석이 보고 같은 반 되기 싫은 블랙리스트래. 왜 우리 애가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건데? 충격을 받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한편 진아는 자신에 대한 은표의 생각을 알아내려 학교 선배를 찾는데 질투요? 저를 왜 질투해요? 근데 상이란 상은 네가 다 휩쓸고 교수님들도 편하게 너 이뻐했으니까 아무렴 눈엣가시 같지 않았을까.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은표를 좋아해서 표현하는 행동들이 은표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진아. 어쩜 전 그것도 모르고 상처였겠네요. 제 존재가 은표한텐. 한편 운동회가 있는 다음 날 은표야, 은표와 화해를 시도하지만 미안해. 내가 너에 대해 너무 몰랐었던 것 같아. 네가 나에 대해 왜 알아야 하는데? 은표. 그리고 또다시 다가오는 진아의 남편 이자 전 남친. 동박이를 봐라. 앞으로는 나한테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 너야 상관없겠지만 나는 내 과거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싫거든. 은표는 루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해져 옵니다. 물론 주인공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한편 수인맘의 남편 이만수가 도착하는데 그를 본 유빈맘의 표정이 굳습니다. 서로를 알아보는 두 사람. 심상치 않은 눈빛. 그렇게 쫓기듯 자리를 급히 떠나려는 순간 뒤늦게 유빈맘의 남편이 등장하는데요. 이현수 맞죠? 예,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와, 대박. 우리 병원에 약 납품하러 다니시던 그 이만수 씨잖아. 그런데 고작 남편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표정이 굳을까요?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미 영혼이 이탈 중인 유빈맘 저 변춘. 언니랑 같은 반이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고집으로 다 같이 밥을 먹게 되는데 많이들 먹어. 근데 왜 고기가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치, 여보? 많이 드세요. 그런데 어려운 형편에 밥 사준다는 의사 대신 굳이 먼저 계산을 해버린 이만수. 이미 계산하셨는데요. 아이고, 제가 또 손발이 느렸습니다. 하지만 뭔가 배려로 계산한 게 아닌 그녀를 신경 쓴 듯한 느낌. 그리고 썩어있는 수인맘의 표정. 그리고 헤어진 후 돌변한 유빈 아빠의 모습. 제가 뒷구멍으로 약 빼돌리다가 잘렸지. 소심하게 생겨가지고 야 간도 크네. 유빈이 아빠 또한 이만수와 어떠한 사건으로 연결된 듯합니다. 진짜. 저 새끼 어디 가고 딴 얘기 안 하겠지? 안 하겠죠. 눈치가 있으면. 아무한테 얘기 안 했지. 그를 옥죄어오는 수많은 비밀들. 무슨 말씀이지?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애들 아무도 모르거든. 내가 사람 하나 보낸 거. 예, 얘기 안 했습니다. 도대체 김주석은 어떠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한편 이사 소식을 접한 시어머니. 대체 이게 무슨 귀신 씨다락 까먹는 소리냐? 어? 아이고. 하지만 은표는 이제 참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억울하네요. 아무튼 입만 벌리면 열심히 살려고 했던 것뿐인데요. 뭐? 뭐야? 때마침 돌아온 남편 최재림. 나 바람 좀 쐬고 올게. 야, 너 어딜 가니? 아니, 으르라고 얘기하다가 어딜 가? 엄마 진정하시고. 아이고. 그렇게 이사 온 이후 미친 듯이 급상승하는 혈압과 스트레스를 맥주로 풀어보는데 마음이 답답해 보이는 유빈맘과 마주칩니다. 그렇게 고삐 풀린 엄마들의 광란의 파티가 시작되는데요. 원샷. 입술 파래, 입술. 뭐야, 자기도 파래. 나도야, 나도 파래. 나 자기한테 뭐 하나 물어봐도 돼? 뭔데요? 동네에서 전 남친을 만났어.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수인 아빠 이만수가 전 남친이었군요. 동병상련의 두 사람. 울랄라 사무 프레쉬. 그게 무슨 뜻이야? 그렇게 와인을 마시며 급격하게 호감이 된 두 사람. 한편 잔뜩 취한 두 사람은 택시가 잡히지 않자 춘희의 지인을 부르는데
두 분 절친이신가 봐요. 젊은 남성을 부른 춘희. 그런데 두 사람의 사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차 가자. 그런데 춘희를 보내려 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나오는 남자. 어디가? 언니는 나랑 볼 일 좀 보고 가야지. 그래 지금 같이 와 있잖아. 어? 문 열어 야! 그 순간 춘희를 대고 급발진하는 남자. 하지만 미술 전공답게 은표는 앞유리에 색칠을 해주고 당신이 언니 납치하려고 한 거잖아. 이거 진짜. 사모님은 이분이랑은 어떻게 하는 사이십니까? 모르는 사이인데요. 우리 사이 그냥 짜라라하게 공개해? 어? 그때 경찰인 은표 남편의 동료가 그녀를 발견하고 보시라니까요. 에? 어? 막 금 가구 난리도 아니라니까 지금. 그렇게 짧은 시간에 남다른 사이가 된 두 사람. 아줌마. 그 시각 매일매일 은표 생각에 미치겠는 진아는 사이좋은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질투심이 폭발할 것 같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서진아. 다음날 학교에선 상깨맘들의 항의가 빗발치는데 요새 기본적인 연산을 못 떼고 오는 애들은 거의 없다 보니까 자기가 좀만 뒤처진다 싶으면 애가 별거 아닌 걸로 위축이 되거든요. 전 일부러 안 가르쳤는데요. 너무 앞선 선행 교육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말살시킬 뿐 아닙니까? 근데 그게 내 새끼 기죽이는 지경까지 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바쁘니까요. 다음에 또 통화하시죠. 끊어요. 이렇게 담임과 학부모 사이에도 강한 기싸움이 펼쳐지고 사교육과 차별의 시위 중인 줄핀맘은 다른 학부모를 모아 의견을 내놓지만 사교육과 조기 교육을 조장하는 영재 학급을 없애야겠구나. 영재 추천서 제도도 없애야겠구나. 그때 내가 못 먹는 떡이면 거기다 모래를 뿌려도 되는 건가? 그래놓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공동체를 위한 거다. 팽팽한 의견들이 발생하고 줄핀이가 학교에서 창피당한 것 때문에 선생님한테 복수하려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십니까? 솔직히 전 그런데 늘 무관심했던 앙리맘이 줄핀맘 편에 섭니다. 유빈 어머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모두 다 평등하고 소중한 아이들이잖아요. 왜 자꾸 아이들의 레벨을 나누세요? 왜? 은표와 친하게 지내는 유빈맘의 신경을 긁는 앙리맘. 그 시각 아들의 초특급 반전 재능을 알게 된 은표. 이걸 좀 보시면 말이죠. 이런 문제는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고난도의 문제를 내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푼 식이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바로 동석이가 그 집중력 안 좋다고 욕먹던 동석이가 차원이 다른 급의 사고 능력을 갖고 있는 천재적 아이로 판명난 것이죠. 우리 동석이는 최상위 지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네요. 특히 이 공간 지각력은 상위 0.01% 안에 들어가는 영재로 보입니다. 놀라움과 기쁨과 함께 몰려는 미안함. 자신의 교육적 철학 때문에 아이의 재능을 몰라봤다는 그 미안함에 은표는 괜시리 아들에게 미안해집니다. 사실 하나부터 열까지 남다른 사고를 보여준 동석이의 행동들. 박쥐가 되어보자. 박쥐가 보는 세상은 모든 게 다 꺾고. 이거 종이박스 버려도 되지? 동석이에 대한 모멸과 핍박의 시간. 이젠 영재맘으로서 복수의 시작입니다. 아니 보란 듯이 집 팔고 시골 내려간달 땐 언제고? 동석이가 영재래. 상위 0.01% 안에 들어가는 고도 영재래. 지인들에게 손자 자랑할 생각에 묵힌 스트레스가 싹 사라진 시어머니. 네가 말한 알바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나올래? 그렇게 이젠 잔뜩 필요해진 동석이의 사교육비를 위해 지인들에게 알바 찬스를 쓰는 은표. 거기에 자신을 싫어하는 학부모들이 가득 모여있는 모임까지 참여하는데요. 저 여자 이사 안 가요? 눈치 너무 없다. 아들이나 엄마나 똑같아. 생뚱맞은 은표의 등장에 톡담하러 은표를 까내리는 엄마들. 빨리 와. 여보세요 언니. 아, 오늘 모임 있다 그랬더니 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요. 근데 뭐 이사 갈 사람이 뭐 들을 만한 얘기가 있을까? 언니 이사 안 간대요. 이사 안 가요? 네. 혹시 영재반 폐지하자고 주장하러 오신 거면은 모임을 잘못 골랐어요. 찬성인데요. 아니 아들이 상위 0.01% 고도 영재인데 당연히 대찬성이지. 영재반 찬성하는 사람이라고요. 이전과는 확연히 차이나는 동성맘의 눈빛. 무슨 일 있었어요? 왜 갑자기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 그냥 뭐 저도 정신 좀 차려야죠. 그래서 말인데요. 유빈이 골드버그 대회 준비하시죠? 그 팀에 우리 동석이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동석이가 즐겁게 놀면서 활약할 수 있는 골드버거 대회에 참가시키려는 은표. 하지만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로지 1등을 노리는 유빈맘. 미안하지만 나는 애 문제에 개인적 친분은 섞지 않아요. 언니 백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숨겨놓은 패라도 있어요? 타짜니까. 어차피 앙리는 물 건너갔잖아요. 그애 버금가는 애 찾기도 어려우실 테고. 그렇다면 한 번쯤 베팅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아 표정 봐. 예전이라면 몰라도 은표와 친해진 유빈맘은 그녀의 제안에 혹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쪽 분야는 완전 최적의 천재 수준인 동석이. 선입견 없이 생각해. 하지만 4인 1조인 대회에서 두 명의 부모가 동석이를 불편해합니다. 애도 왜 나를 믿어? 그렇게 산만한 애가 들어와서 노력은 노력대로 다 하고 수상권에도 못 들어가면 어떡해요? 그 앙리를 데려왔어야지. 웬 블랙리스트 정동석. 그러게. 유빈맘은 가만히 앉아 불만만 표출하는 두 사람이 짜증나기 시작하는데 그럼 진작 네가 데려왔어야지. 숟가락만 얹고 훈수만 두려는 수작이야 지금? 해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내가 아웃시킬게. 그럼 됐지? 그래. 미안해 수인아. 동석이가 들어오게 될 것 같아. 그렇게 자신의 딸이 동석이한테 밀리자 또다시 선 넘는 발언을 내뱉는 수인맘. 갑자기 웬 동석이요? 그 자리 동석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걔네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넌 아직도 그렇게 동석이가 우스워? 아, 한 번만 더 내 아들 무시했다가는 진짜 가만 안 둬 너. 은표에게 찾아온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작업할 사람이 프랑스어 대필 작가 알바를 시작하려는 은표. 그런데 하필 같이 작업할 사람이 유명한 사람. 전 남친 잘생겼지입니다. Excuse me. 아내분이 싫어하시려나? 아무래도 조심스럽잖아, 기혼 남녀들은. 모르는 사람보다는 이은표 씨가 해주면 좋겠습니다. 루이의 행동에 어이가 없으면서도 혼란스러운 은표. Ça ne te gêne pas? Pourquoi? Tu es mal à l'aise avec moi? Non, il y a pas de raison. 동석이의 교육비 마련을 위해 결국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필 작가를 하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루이의 내면과 과거를 듣게 되는 은표. 정현성은 제 본명인가요? 아 글쎄요. 정확하진 않아요. 저희도 대전보육원에서 넘겨받은 거라. 책의 제목은 영원한 이방인 입양아. 내가 이 책을 쓰려는 목적은 첫 번째, 나와 같은 입양아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 아들에게 아빠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Et enfin, pour consoler ma sœur qui a perdu ses parents. Vous êtes Gwen? 그렇게 스물스물 떠오르는 찬란했던 과거의 추억들. 다음날 대망의 골드버거 연습 첫째 날. 과연 동석이의 실력은 어떨까요? 야, 정동석!
은표의 예상과는 달리 문제를 일으킨 동석이? 너 완전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멋진 설계도 생각해냈어? 진짜 네가 생각한 거야? 힘을 숨긴 동석이 미친 재능이 드러나는 순간 이거 지금 이해도가 중학생 이상 수준이거든요? 에너지 변환도 알고 있고. 와, 학원 안 다니고 이 정도면 완전 천재인데? 역시나 동석인 상상도 못한 천재였고 유빈맘의 배팅은 떡상 중이었죠. 그런데 다음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수인 얘기 들었어? 뭐? 악미랑 팀 짰대. 뭐? 아무튼 그 여자 웃기지도 않아. 어? 언제는 뭐 영재반 폐지하자고. 어? 왜 그래요? 왜 사람 혼내고 난리를 치더니만 수사이고 뭐고 다 텄어. 어? 악리가 타겠지. 벌써부터 질 생각하는 학부모들. 하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동석이의 천재성을 숨긴 은표는 근거 모를 자신감을 표출하는데 언제 은표랑 셋이 밥 한 번 먹어요. 나 이렇게 셋이 친해지고 싶어. 그런데 사실 서진아가 골드버거 대회에 나오는 이유는 윤지를 이용해 은표와 가까워지려는 수작이었죠. 근데 진짜 이 정도 집착이면 거의 스토커 수준 아니야? 근데 은표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편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때 윤지를 통해 알지 못했던 은표의 과거까지 듣게 되죠. 그게 9년 전에 이모부 페인트 가게에 불이 났거든요. 그때 이모부도 돌아가시고 형부가 담당 형사였어요, 그 사건. 그런데 은표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서진아는 상당히 괴상한 좀 별난 면모를 보여줍니다. 무슨 일 있어? 사랑하는 부모를 잃는 기분은 어떤 걸까? 있잖아, 난 그것도 부러워. 그리고 골드버거 대회 날이 밝았습니다. 입상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자녀들과 학부모들. 재료 다 준비했지? 당연하지. 그리고 서진아는 또 은표에게 다가옵니다. 잘 있었어, 은표야? 이사 안 한다며. 근데 왜 나한텐 얘기 안 했어? 그럼 이제 다시 너랑 친해질 기회 있는 거야? 어떻게든 은표와 친해지려 하지만 은표는 이 상황과 진아가 불편할 뿐입니다. 동석 엄마, 저기 하드보드지 잘라놓은 게 안 보이더라. 그거 동석 엄마 담당 맞지? 하지만 그새 대형 사고를 쳐버린 은표. 오마이갓! 동석이 엄마 어떻게 이거 어디 가서 구할 거야? 어? 지금 어디 가서 구할 거야? 의욕만 너무 앞선 나머지 제일 중요한 하드보드지를 잊어버린 것이죠. 사실상 대회를 포기해야 했기에 모두가 멘붕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인류 영재 동석인 최악의 상황을 뒤집을 최고의 판단을 내리는데 저거 뜯어줘. 저거 있으면 하드보드 대신 할 수 있단 말이야. 미안해. 엄마가 그렇게 폭풍이 지나간 대기 장소. 그리고 이때를 노려 동석이를 아웃시키려는 다른 조언들. 그 언니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생기면은 언니가 책임진다고 했다. 돈이라도 물어내라 이거야? 동석이 이제 TV에서 제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지. 아니, 너부터 아웃시킬 거야. 언니, 너 지금 어디서 네 화풀이를 팀원들한테 해? 결과라도 나왔어? 언니는 못한다고 자꾸 이 여자 표를 드는데 우리가 보낸 시간이 더 많거든. 하지만 죄책감을 느끼고 자진해서 빠지려는 은표. 당연히 제가 나가야죠.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해요. 드라마 초반 제일 깐깐하고 비호감 느낌이었지만 현재 제일 어른스러운 면모를 보여주는 유빈맘. 배짱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아직 멀었네. 애를 키운다는 거 끊임없이 담대해지는 과정이잖아요. 이만한 일로 간 쪼그라들 필요 없어요. 애도 낳았는데 이만한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 그냥 경험이다 생각하고 대범하게 넘겨버려요. 엄마가 기죽으면 애들은 더 기죽어. 상은 못 타도
우리 하늘 정원에서 와인이나 한잔 합시다. 그때처럼.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하드보드지보다 더 창의적인 소재를 사용해버린 동석팀은 그럼 우리 시연해 볼까요? 우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수상 상위 초등학교 1학년 네버랜드 팀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우수상은 앙리 수인팀이 가져가고 2022 골드버거 대회 초등부 최우수상 상위 초등학교 1학년 꼬마 정복자들 축하드립니다. 동석이의 슈퍼플레이로 충격적인 반전 1등을 거머쥔 동석팀. 우리 상 받는 거 너무 축하드려요. 아, 우리 상위표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최우수 우수를 어떻게 다 휩쓸 수가 있어? 뒤풀이 하러 가니? 해야지 뒤풀이. 다들 고생 많았는데. 그럼 우리 조인하는 거 어때요? 애들 다 남편한테 맡기고 엄마들끼리 놀아요. 신나게. 같이 가면 안 돼요? 가요. 가요. 근데 다들 남편분들은 어떻게 만났어요? 듣고 싶어. 언니는 어떻게 만났어요? 저야 은표가 소개시켜줬죠. 뭐야? 진아가 남친 뺏은 거 아니었어? 전 남자 사귈 마음 없었는데 은표가 한사코 만나보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안타까웠나 봐요. 내가? 네가 그랬잖아. 좋은 남자라면서 만나보라고. 그럴 그랬나? 뭐야 이거? 의미심장한데? 그리고 알면서 굳이 다음 질문을 하는 진아. 넌 동석 아빠 어떻게 만났어? 뭐야 이거 아까 육촌 동생이 다 말해줬던 거잖아. 굳이 아픈 기억을 왜 묻지? 나야 그냥 9년 전에 이모부 페인트 가게에 불이 났거든요. 그때 이모부도 돌아가시고 형부가 담당 형사였어요, 그 사건. 그게 보드카 꺾으면서 고삐 풀린 어머님들의 대환장 쇼가 시작되는 건가? 그리고 누가 봐도 찐친인 이 둘을 지켜보는 과거의 찐친. 그렇게 질투심 폭발 노브레이크 음주를 즐기다가 유체 이탈을 하신 앙리맘. 일어나. 진아가 많이 취했어. 싫어. 표가 들어서. 은표야. 이제 화해한 거다. 그렇게 화해의 선물이 곧 전달되는데 은표가 들어간 화장실 밖에 서 있는 루이. 좀 가 임마. 사람 불편하게 좀 뭐하는 거야 서서. 그런데 끈적한 눈으로 은표를 바라보는 루이. 갈게. 그리고 집으로 가려는 은표를 막아섰는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니 사실 맞아. 너무 재밌잖아. 서로를 바라보며 침묵만이 오고 가는 이 상황. 루이가 먼저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서진아. 스킨십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과 함께 자서전을 번역하고 있음을 진아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이었죠. 아니 근데 부탁을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사실 어떤 의미가 담긴 행동이 아니었지만 둘이 보인 모습 자체가 너무나도 불안한 진아. 초딩애들 부모의 치열한 교육열을 다룬 드라마인 줄 알았더니 갑자기 장르가 180도 변해버린 그린 마더스 클럽. 진짜 충격적입니다. 시작합니다. 동석의 천재성에 발휘돼 최우수상을 받은 이후 호감키가 된 동석맘 은표.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동석 엄마도 이제 이 동네 사람 다 됐다 그러고 있었지. 모든 엄마들의 로망 거성대 영재원에 대한 토크가 한창인데 어디 뭐 흔한가? 아이 그만해.
그럼 이제 동석이도 본격적으로 거성대 영재원 준비하는 거죠? 저기 수인이는 또 앙리랑 팀 짜는 거지? 뭐 조만간 연락이 오겠죠. 언니는 물색해놓은 친구가 따로 있는 거지? 영지연 면접에선 서로가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혹시 동석맘이랑 벌써 팀 짠 거 아니에요? 체계적 공부에 유빈맘과 천재과 동성맘의 쟁탈전이 시작되는데 그때 서진아가 급해 보이는 목소리로 은표를 부릅니다. 여보세요? 은표야, 나 좀 도와줘. 심연의 무언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야. 사람들 각자 지금의 처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전시회 가다가 급해진 진아는 은표에게 그렇게 말해주니까 안심이 된다. 그림에 담긴 의미를 평론해달라 부탁하는데 전문가한테 봐달라고 하지. 뭔가 복잡한 심경이 담겨있는 듯한 표정. 신비한을 가졌잖아 너. 넌 참 날카로운 눈을 가졌다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제안까지 받게 되는 은표. 이번에 은표 네가 내 전시 서문 써주면 어떨까? 유명한 비평가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날 오롯이 이해해줄 사람이 필요해. 내가 생각할 땐 그게 너고.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어쩔 수 없이 포기했던 미술의 길로 다시금 발걸음을 내딜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좋은 기회잖아. 언론도 다 주목하고 있을 텐데. 그 시각 엄청난 고민에 빠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번호는 바로 결혼한 전 여친의 전화번호. 여보세요? 춘인이? 의문의 사건으로 얽혀있는 전 남친의 갑작스러운 연락. 아들이 듣고 있음에 급하게 전화를 끊는데 그리고 그녀에게 답장이 왔다. 내 전화번호 당장 지워. 아, 과연 이만수는 어떤 이야기를 꺼내려 한 것일까요? 아우 머리야. 아 죽겠다. 그리고 하필 남편 김주석 입에서 나오는 그의 이름. 이만수 그 새끼잖아. 그 들떠리 새끼고. 아니야 뜬구멍 살살 긁어주니까 아주 호구 제대로 잡혀주대. 잘하면 안정적으로 루트 하나 뚫겠어. 응? 재수없는 남편에게 전 남친이 호구 잡히는 것을 보기 싫은 춘희는 연락하지 말라던 만수에게 조언을 던지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부탁할 거야. 너 내 남편 만나지 마. 어떤 식으로든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 하지만 착한 심성에 휘둘릴 그를 생각하니 화가 나는 춘희. 왜 아직도 이 사람 저 사람 호구 잡히고 사니? 그냥 네가 걱정돼. 그걸 왜 네가 걱정해? 네가 뭔데? 넌 너무 무모하니까. 미친놈. 내가 오늘까지 이거 외우라고 했어 안 했어? 죄송합니다. 마취과에서 약물 헷갈리면 곧바로 상한 사온 거 몰라? 모르냐고! 송쌤 드릴 말씀이 좀. 급한 일이에요? 예, 잠시만. 쉬어요. 키다리 아저씨처럼 그녀를 도와줬던 이만수를 가만히 지켜볼 수만 없던 춘희는 깊은 생각에 빠집니다. 한편 전시 서문에 대한 은표의 대답이 없자 직접 찾아온 진아. 짜잔! 이건 뇌물. 너무나 확연한 온도차. 애 같아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 누구? 저 진아예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은표의 엄마는 진아를 기억하지 못했지만 반가워하는 진아를 위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도 참 이런 허한 거 말고 더 좋은 거 사드린대도. 아니야. 빨리 호강시켜드려야 되는데. 마치 친딸처럼 들이대지만 뭔가 뜬금없다는 표정의 은표 엄마. 재작년에 스위스에서 제법 큰 상을 받았었거든요. 뉴스에도 나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대단하네. 이번에 국내에서 첫 전시도 해요. 그래서 은표한테 전시회 서문 좀 써달랬거든요. 저렇게 빼네요. 유명한 교수님들이랑 평론가들도 와서 은표한테 도움은 될 텐데. 어머니,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전 영영 못 뵙는 줄 알고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랬어. 그 후 진아는 헤어지던 찰나 모녀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근데 엄마 제 기억나? 잘 묻겠어. 생각나는 거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거. 아유 그럼 저렇게 술갑게 하는 거 모른 척해? 사람 무안하게? 근데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아무 소용 없다니까. 자신을 기억 못하는 은표 엄마에게 충격받은 진아. 우리 진아 이마가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배우 해도 될 인물이네. 진아는 어린 시절 은표의 엄마를 애틋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엄마 냄새 난다. 아줌마한테. 소중한 관계가 자신에게만 소중했음을 깨닫고 큰 상처를 입습니다. 한편 은표는 진아의 제안을 수락하게 됩니다. 진아야. 서문 내가 써도 될까? 그토록 바랐던 미술계의 삶으로 다시 내딘 첫걸음에 내심 기분 좋은 은표. 하지만 그 기쁨은 엄청난 굴욕으로 돌아옵니다. 축하해, 진아야. 어머 너무 예쁘다. 고마워. 나 너한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는데. 여기 제 친구 소개시켜드릴게요. 저랑 대학 동창이자 프랑스에서 같이 공부한 이은표예요. 진아의 삼촌이 안녕하셨어요, 교수님. 은표를 퇴출시킨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어머, 난 진짜 까마득하게 몰랐네요. 은표가 삼촌 제자인 줄은. 그럼 은표 지금 나가는 강의도 다 삼촌이 소개시켜 주신 거겠네? 나 지금 강의 안 나가. 그래?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어. 사정? 너도 참 배가 불렀다 얘. 진짜 알고 그런 거야, 모르고 그런 거야. 저도 기회만 닿으면 강의하고 싶어요. 너도 다시 강의할 거지? 진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숨막히는 이 상황. 아, 우리 삼촌한테 부탁드리자. 삼촌, 우리 은표 신경 좀 써주세요. 은표 저한테 진짜 특별한 친구란 말이에요.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표에게 굴욕을 선사한 진아. 은표는 참지 못하고 그만 전시회를 뛰쳐나옵니다. 뭐야, 표정 봐 이거 알고 그런 거네. 진아야. 축하해. 오셨어요? 그리고 진아가 불편하게 대하는 또 다른 누군가. 은표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옛 생각이나 분식집에 들르는데 큰맘 먹고 산 비싼 옷이 더러워진 것이 마치 다시 품은 희망이 더럽혀진 것 같아 서럽고 또 서럽습니다. 다음날 다시 마주친 두 사람. 그때는 내가 미안. 난 너 학교 관둔 것도 모르고. 늘 이런 패턴이었어. 중학교 때도 대학교 때도 늘. 그때도 내가 김태훈 좋아한다고 하니까 너 갑자기 다음날부터 걔랑 사귀었잖아. 교환학생도 심지어 공모전도. 그리고 내가 이상한 거겠지 생각했어. 내 열등감이려니 했고. 근데 그때 확신했어. 너 나 싫어하잖아. 근데 입으로는 맨날 특별해. 대체 왜 그래? 너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 있니? 자격지심이라고 해도 할 수 없고 열등감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 동네에서 마주쳐도 이젠 모른 척 해주라. 뭔가 억울해 보이지만 자신으로 인해 일어난 은표의 불행들이 사실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데 은표에 대한 소유욕? 오히려 열등감? 이 심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심신미약 상태인 진아를 찾아온 여성. 진아야, 오늘 엄마랑 만나기로 한 거 잊었니? 이 여성이 진아의 엄마죠. 정확하게는 새엄마입니다. 엄마? 내 엄만 죽었는데? 우리 엄마 죽었을 때 언니 거기 있었잖아. 우리 엄마 죽어서 좋았지? 하긴 난 뭐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
이제 나한테 신경 꺼요. 은표 앞에서의 따뜻한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히스테릭해 보이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집에 돌아온 루이는 아들 앙리를 확인한 뒤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진아. 위독한 상황을 맞을 뻔했던 진아. 그렇게 혼자 남게 된 앙리는 이모님의 사정상 은표에게 맡겨집니다. 미안한데요, 동석 엄마. 내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앙리 좀 오늘 밤에 봐줄 수 있을까요? 부탁 좀 할게. 하지만 밤에 문제가 생깁니다. 애착 인형이 없으면 잠을 못 자는 앙리, 그리고 앙리의 부모 둘 다 부재 중인 상황. 아, 얘네는 왜 아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야? 하는 수 없이 앙리와 함께 펜트하우스로 향하는데 그 순간 루이와 마주치고 얘는 맨날 이렇게 가까이 불쑥 들어와. 그리고 간신히 치료를 받고 깨어난 진아. 아이들은 졸린 나머지 함께 자고 있어 깨우지 못하고 은표는 이 기회를 삼아 과거에 알지 못했던 헤어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려 합니다. Je suis désolée pour le travail. Qu'est-ce que j'ai fait pour te rendre mal à l'aise? C'est juste que je ne voulais pas qu'il y ait un malentendu. Mais pourquoi je ne veux pas le dire à China? Parce que si j'en parle, ça deviendra plus compliqué. 그래도 얘기해야 하는 문제도 있어. 어떤 게 얘기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때 왜 진아한테로 갔어? 은표도 궁금하고 나도 궁금하고 시청자도 궁금한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던 찰나. 네가 여기 왜 있어? 정신이 피폐해진 진아는 엄청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한 얘긴 루이한테 들어. 안 돼.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뛰어내려버릴 거야. 그렇게 어떤 오해도 풀지 못하고 내려와 버린 은표와 이성을 잃은 진아. Qu'est-ce qui se passe?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 제가 이사 온 뒤부터 그때부터 더 차갑고 더 나를 피하고. 이럴 거면 왜 나한테 왔어? 5개 국어 그랜드마스터 앙리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거 봐. 이런 순간에도 너는 애만 챙기고 내 상처는 보이지도 않지. Ok, toi, c'est différent. 뭐가 달라? 뭐가? C'est pourquoi je ne peux pas vivre avec toi. Dans toutes les circonstances, je ne pense qu'à toi. Je rattrape-toi toujours ça comme ça. Je ne l'ai pas passé. Une seule jolie rose pendant que je vivais avec toi. 이기심과 자기연민, 이게 핵심이네. 어딜 가? 말 안 끝났는데 어딜 가? 어딜 가? 그 후 은표에게 걸려온 소름 돋는 전화. 여보세요? 오늘 재밌었어? 이 뱀 같은 년아. 너야말로 남의 거에 침 흘리지 마. 이래놓고 감히 나한테 뱀같이 간악한 년이라고 말할 수 있어? 지적인 척 의문스럽게. 원래 내 거였잖아. 네가 뺏어간 거잖아. 루이랑 잤지? 너 진짜 미쳤구나. 루이랑 잤잖아. 그치? 미친년. 헛소리 좀 그만해. 하지만 그 순간 아이를 신경 쓰지 못해 큰 사고가 발생합니다. 죄송합니다. 한편 오늘도 어김없이 수상한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향하는 변춘이. 그리고 그 장면을 이만수가 목격하게 됩니다. 변춘이가 도착한 곳에 예상치 못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날 밤 진아에게 마지막 손절 메시지를 보내고 그녀와의 연애를 끊으려는 은표. 난 네 남편과 아무런 관계도 아니야. 혼자 소설 좀 작작 써. 참 지독한 악연이었다. 너와 나. 그렇게 이른 새벽 음쓰를 버리고 나온 은표.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합니다. 나무에 왜 흰천이 걸려있지? 그리고 그곳으로 다가갔는데
한순간에 많은 게 달라진 아침. 많은 게 달라진 드라마지니. 가족을 잃은 루이와 앙리. 그리고 친구를 잃은 은표. 주민들은 구경이라도 난 듯 사진을 찍으며 온 동네 이 사건을 퍼뜨립니다. 사람도 엄청 많아. 철차 오고 난리야. 남의 불행이 가십거리, 구경거리가 되는 악랄한 세상의 축소판 상이동 커뮤니티. 하지만 진아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만난 변춘이는 지금 가장 불안할 사람 중 한 사람이죠. 한편 은표의 남편 재홍이 이 사건을 맡게 되는데 그 시각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첫 번째 목격자 은표였죠. 사실은 프랑스에서 루이랑 사귀었었거든요. 근데 진아가 나랑 루이를 계속 오해하더라고요. 진아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는 은표. 동석 엄마, 동석 엄마, 천천히 호흡해. 과호흡 와서 그래. 천천히. 공개하진 않았지만 간호사였던 춘희는 과호흡 응급처치를 해주고 괜찮아? 괜찮아? 맞는 말인 효과 있는 위로를 해줍니다. 자기 잘못 아니야. 자기 잘못 아니라고. 설령 잘못이 있다 치더라도 그깟 일로 죽어? 그건 악녀 엄마 선택이지 자기 잘못 아니야. 그런 생각 버려. 어? 많이 놀랐지? 왜 그 시간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어? 은표야, 일단 진정하고 집에 청수만 사다 놓은 거 있으면 그거라도 좀 먹어.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이따 밤에 막 가위 눌리고 그러니까. 응. 진술서 써야 되니까 일단 서로 와. 운전하지 말고 택시 타고. 그 시각 평소에 진아를 시기했던 사람들도 비상사태에 걸립니다. 혹시나 진아에 대한 댓글로 조사를 받을 수 있어 평소에 남긴 악플들을 삭제하고. 설마 펜트하우스 여신 얘기하시는 거? 저도 그 여자 볼 때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와, 같이 대회까지 나갔던 수임맘 인성. 와. 여보세요? 너 너희 사장하고 같이 출근할 때 사장이 너한테 와이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한 적 없어? 너 혹시 그 여자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진아와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톡방까지 모두 제거하는 엄마들. 한편 경찰은 진술조사에 나서고 아내분이 수면제를 오래 복용하신 것 같은데 와이프가 알코올과 수면제를 같이 복용했습니다. 사망자와는 혹시 아는 사이셨어요? 아이, 야, 한 동네 산다고 다 알고 지내냐? 동창. 진짜요? 와, 야, 아이고 사이가 안 좋긴요. 사모님이 엄청 예민했는데도 기분 다 맞춰주고 애도 거의 아빠가 다 봤는데. 최근에 특별히 자주 만나던 사람은 없었습니까? 가끔 취재한답시고 아랫집 감독인가 하는 남자가 올라오긴 했었어요. 진아가 자주 만나던 그 감독은 이상하리만치 진아가 찍힌 그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줄핀 아빠라는 작자 수상합니다. 그 뭐 좀 새로 나온 거 있어? 형 말대로 방문자가 한 명 있었네. 야, 봐봐. 그리고 경찰은 또 다른 방문자를 발견합니다. 야, 새벽 1시까지 그 집에서 뭐 했대? 내가 어디서 봤는데 이 여자. 그렇게 변춘이를 조사하러 왔지만 엄청난 메소드 연기에 두 경찰은 바로 속아버리죠. 근데 그 늦은 시각에 무슨 일로 방문을 하셨어요? 우울하다고 하면서 놀러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요? 한참을 울더니 사는 게 버겁다고 하면서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엄마요? 중학교 때
하셨대요. 그렇게 헤어지려던 찰나 굉장히 수상한 질문을 하는 변춘이. 그럼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더 알아봐야죠. 화살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글쎄요. 모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아, 생각났어. 저 여자 지난번에 형수랑 술 잔뜩 취해 서해왔던 그 여잔데? 그 시간 우편물을 정리하던 은표는 수상한 우편물을 발견합니다. 너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지. 그런데 이 섬뜩한 문구가 쓰여있는 편지가 변춘이에게 온 것을 확인하죠. 우편물을 잘못 가져온 것. 그때 남편에게서 온 전화. 너 전에 술 먹고 서해 갔던 날 그 사람이랑 아직도 연락하지? 왜? 그 서진아 씨가 죽던 날에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만났더라고. 너한테 뭐 다른 얘기는 안 했어? 자신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변춘이가 의심스러워지는 은표. 들은 거 없어. 알았어. 그날 밤 춘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은표. 왜 그래? 갑자기 또 불안해졌어? 광고물인 줄 알고 열어봤어요. 미안해요. 이거 어디서 났어? 언니 진아랑 무슨 일 있었죠? 이거 진아가 보낸 거죠? 그렇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아 죽기 전에 언니가 마지막으로 만났었다며. 너 내 뒷조사까지 하고 다니니? 이때 변춘이는 은표에게 많은 걸 들킬까 싶어 은표의 약점을 꺼내며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 궁금해하니까 말은 해줄게. 너 때문에 죽고 싶다고 하더라. 네가 남편이랑 붙어먹은 것 같은데 어쩌면 좋냐면서 울더라. 이 편지 생각을 좀 해봐. 나한테 이딴식 편지 보낼 사람이 악녀만 하나야? 나는 사방이 다 적이야. 몰랐어? 오히려 은표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변춘이의 가스라이팅. 이렇게 사람 죄인 취급하고 진짜 기분 역같네. 변춘이는 대체 어떤 악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한편 대망의 거성대 영재원 신입생 선발평가가 있는 날 냉랭해진 준이와 마주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반에 28명의 교실이 있어요. 유빈이가 마음대로 자리를 배치한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4분단으로 7명씩 자리를 배치하고 싶어요. 배운 대로만 답하는 선행학습만 해온 유비는 기계적인 대답을 할 뿐 면접관의 흥미를 돋구지 못합니다. 정동석 학생. 네? 동석이는 만약에 사막에 딱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다면 뭘 가져가고 싶어요? 반면 선행학습 따윈 없는 자기 주도적 사고를 해온 동석의 창의력은 남달랐는데 이끼요. 왜? 사막을 녹색으로 뒤덮고 싶으니까요. 있잖아, 이끼는요. 헛뿌리만 있어도 이슬을 다 빠질 수 있대요. 사막은 낮밤의 온도 차이가 커서 이슬이 엄청 많이 맺히거든요. 그래서 이끼 가져가서 자라게 하고 싶어요. 그럼 너무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사막이 다 이끼라면. 그 시각 은표는 펜트하우스로 올라갔는데 그게 주문이고 뭐? 이런 거 웃는 거 잔인하다는 거 아는데 있잖아. 진아가 우리 둘 사이를 오해해서 죽고 싶어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모진 말들 때문에 혹시 진아가 Qu'est-ce qui compte, Marteau? Sachant que que ça soit vrai ou pas. Manque que ça s'est passé. On ne peut plus retourner en arrière. Tu n'allais plus là. C'est ok que tout est de notre faute. Est-ce que ça l'amènera en vie? D'accord?
항상 의연하고 이성적인 것 같았던 루이는 사실 그 누구보다 망가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루이를 도저히 볼 수 없던 은표는 금방 자리를 떠나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소식. 언니! 아 정말 왜 이렇게 안 받아? 어디 갔다 와? 근데 왜? 우리 애들 합격했잖아. 아 영재원! 고성대 영재원! 그렇게 날고 기던 유빈이를 포함해 주변 아이들은 모두 떨어지고 뭔지 알아? 수인이와 동석이만 붙은 영재원. 언니랑 나 우리 애들 둘만 합격하고 나머지 싹 떨어져서 유빈이까지. 애들 교육에 선수인 것처럼 설레발은 그렇게 치더니 아이고 잘한다. 그날 밤 동석의 영재원 축하 파티로 케이크를 사들고 가려는 재용은 준이와 마주치게 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 사시나 봐요. 저도 여기 사는데. 네, 몇 층 가세요? 16층이요. 아 바로 앞집 사시는구나. 이 동네에서 가장 잘 돼야만 했던 유빈이의 영재원 탈락, 엄마들의 비웃음, 남편의 조롱, 은표 남편의 자랑까지 더해져 흑화를 시작한 준이. 저희 와이프랑도 아시죠? 그녀는 자신이 했던 어떤 악행을 숨기기 위해 은표를 망가뜨리려 합니다. 죽은 서진아 씨 말인데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앙리 엄마가요. 남편이 바람이 나서 죽고 싶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상대가 자기 대학 동창이라던가 최근에 다시 동네에서 만났다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도 수사에 도움이 될까요? 과연 서로를 망가뜨려야 살아남는 이 지옥 같은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인가?